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 수업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가 잘 됐고요. 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20분짜리 좀 줄여서 올렸는데, 풀 영상이 한 1시간인가 2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거 나눠서 올리면 참 좋겠지만,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 여기서부터 슬라이드 쇼, 현재 슬라이드. 자,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황화기까지 했어요. 에센셜 오일의 체내 흡수 경로. 요거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고요. 에센셜 오일의 체내 흡수 경로는 첫 번째는 피부를 통한 흡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는 인체 외부의 유해 인자로부터 우리 배웠어요. 저번 학기 시간에 제가 문제로도 냈죠. 뭐가 제일 중요하다? 보호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보호하고 있으며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방대한 기관으로서 에센셜 오일을 체외에서 체내로 흡수시켜주는 통로 역할을 한다, 피부는. 그리고 에센셜 오일의 입자가 매우 미세하고 지방 물질에 쉽게 용해되어 피부에서 분비하는 피지 성분에 쉽게 녹아서 피부에 쉽게 흡수가 된다. 그래서 입을 통한 흡수, 음용에 대한 주장은요. 어, 좀 나라마다 달라요. 우리나라 사실 음용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음용을 찬성합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마다 좀 다른데, 뭐 극미량은 상관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들이 좀 나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코를 통한 흡수. 코는 후각 시스템, 감각기관, 후각 상피와 대뇌 후각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각 안에 있는 점막의 비강의 상단과 하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향 분자를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 후각 점막은 후각 상피와 그 아래에 있는 점막 고유층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후각 상피 세포는 연속적인 신경 발생 프로세스가 일어나도록 한다. 그래서 냄새 물질 향기가 나는 게 이제 코로 들어오면 후각 수용체 세포 섬모에 여기에 있대요. 부착이 되고 후각 상피 그다음에 GPCR 활성화 뇌로 가서 전기 신호가 오고요. 후각 감각이라는 뉴런이 활동하게 되고 신경구에서 사구체, 스모세포 및 방상세포가 있는데 후각 상위, 후각 피질 뭐 이런 편도체 주의 피질 해마에서 기억을 담당하고 뇌에서 기억한다고 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는 후각수용체 해마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에는 여러 가지 점막층에서부터 이렇게 털 모양의 가지돌기가 있고 이게 세포체로 들어가서 축삭, 버팀세포, 바닥세포 지나서 후각세모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체구멍의 후각신경으로 가서 후각토리에서 소방세포, 승모세포까지 간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기도 층이 하나, 둘, 셋, 넷, 5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후각세포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오거나 막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어서 그래서 우리 뇌에서는 해마라고 하는 이 후각 기억 기관에 기억이 됩니다. 내가 맡은 향이, 코로 들이마신 향이, 제가 아까는 자스민 차를 마셨고, 타서 이제 코에 자스민 향기가 났었고, 얘는 펌킨 호박차입니다. 그래서 호박의 달달한 구수한 향이 코로 맡아서 코 점막세포에서 뇌로 들어가서 뇌에 있는 해마에 기억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후각신경, 냄새를 대로 보내는 신경, 콧속, 혀, 대뇌피질, 시상하부, 변연계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폐를 통한 흡수. 인체 내에서 흡수된 에센셜 오일의 향기 물질의 일부는 호흡할 때, 들이마실 때 우리 코로도 호흡하고 입으로 호흡하는데 여기 결국에는 연결돼서 만나죠. 뚫려 있죠. 콧속이랑 입이랑 여기가 지금 뚫려 있는 마우스 콧속이랑 입이랑 뚫려 있어서 결국에 여기 폐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향기 물질은 기관지와 기관지를 지나서 기관지 끝자락에 분포된 포도알 같은 페포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페포는 몸에 수십만 개 존재하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며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겼대요. 포도, 페포,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기관지, 호흡을 통한 세기관지, 허파과리, 허파동맥, 정맥, 허파과리, 모세혈관, 여기서 가스교환 부위로 이렇게 지나간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에센셜 오일, 우리 정류라고 하는 거는 액체도 있고 기체도 같이 있는데 액체는 입이나 피부를 통해서 위로 내려가 소장으로 내려가고요. 피부로 내려가서 혈류로 내려간다. 증기로 흡입하는 경우는 코와 폐로 넘어가는데 코로 가서 후각신경, 후각부근으로 간다. 그게 대뇌 변형계로 가서 우리 아까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오고 기관 조직으로 내려가서 피부 조직, 신장, 폐로 도착한다고 하면 여기서는 대뇌 변형계로 가서 시상하부 대뇌피질, 뇌하수체 호르몬 작용을 하고요. 또는 대뇌피질로 간 아이들은 메모리, 기억, 학습, 감정의 역할을 하고 48시간 내에 소변이나 가스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아로마가 끝에 하는 역할이 뭐냐? 호르몬의 관장과 기억, 학습, 감정에 대한 작용을 한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센셜 오일의 양리작용. 우리 바질 페스토라고 해서 요즘에 바질 많이 드시죠? 바질의 학명, 꽈명굴 풀과 얘는 노트 중에서도 탑노트에 해당이 되고요. 원산지는 마다가스카르가 제일 많이 난다고 합니다. 바질의 추출 부위는 잎하고 꽃인데 추출 방법은 증기 증류법을 사용하고 화학 성분은 이러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페놀에 가까운 알코올, 메틸페놀, 엑시페놀. 식물의 생태에서는 0.5 정도의 1년생 허브고요. 바질 오일은 연한 노란색에서 연한 녹색의 유동성 액체로 풀향과 캠퍼향이 난다. 치유 작용으로서는 진통, 항우울, 방부, 항경련, 구풍, 소화, 통경, 거담, 해열제 작용도 하고 신경 강화와 발한제, 열을 나게 하면서 머리를 맑게 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용 증상은 신경계에선 정신을 맑게 하여 정신적 피로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고요. 면역계에서는 발한성과 해열성이 있어서 열에 사용할 수가 있다. 호흡기에서는 항경련성은 호흡기에 유용하게 작용하고 생식기계에서는 월경, 지연과 생리불순, 복부 경련 증상에 좋다. 안정성은 메틸시나메이트와 메틸차비콜은 민감성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많은 양의 바질 오일을 사용을 피한다. 그리고 모든 에센셜 오일은 임산부 사용은 피합니다. 베르가못, 항명, 요트, 얘도 마찬가지로 마다가스카.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 아로마가 나오나요? 음, 그러네요. 이것도 사실 맡으면서 해야 재밌는데 이렇게 학명만 얘기하면 사실 재미는 없어서 베르가못은 껍질을 이용하고 얘도 짜서 냉압착법, 열을 가하지 않는 압착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베르가못은 단일의 분줄기에 여러 개의 격가지들이 나는 직립성 수목으로 높이는 12m 정도 된대요. 과실은 보통 7.5cm 정도의 구형에 가까우며 껍질은 얇고 질기며 매끈하고 녹색을 띠는데 익으면 노란색으로 된다. 얘는 레몬과 만다린의 중간 정도, 오렌지의 중간 정도라고 표현해야 되나? 외국 가면 많이 먹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얘가 많이 쓰이진 않거든요. 베르가못 오일은 녹색 혹은 올리브색의 유동성의 액체로 향은 진하고 달콤한 과일향에 탑노트로 풀향과 발삼 향이 난다. 치유작용은 진통, 항우울제로 많이 쓰고요. 방부, 항바이러스는 모든 에센셜 오일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효과예요. 그리고 구풍, 강심, 탈취, 소화기, 해열, 진정, 건이, 강장, 구충, 외상 치료에 쓰인다. 적용 증상은 소화기계의 구풍이나 위장의 가스가 찬 경우에 유용하고요. 면역계에는 입가의 발진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경계에는 긴장, 걱정, 우울한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신경성 식욕부진과 섭식장애 이용할 수 있다. 비뇨기계에는 방광염이나 비뇨기계 감염 치료에 사용할 수 있고 피부 관리에는 상처나 헤르페스, 여드름 관리에 유용하다. 안정성은 베프 가프테는 피부에 광독성이 있으므로 마사지나 목욕 후에 햇별 노출. 이 광독성이 햇빛을 봤을 때
독이 생기는 걸 우리가 광독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시트러스 계열에는 거의 대부분 있다고 보시면 돼요. 레몬, 오렌지, 뭐 요런 베르가못, 만다린, 자몽 이런 아이들은 광독 햇빛을 받았을 때 독이 생기는 성분들이 있어서 밖에 나갈 때 햇볕 노출을 좀 피해 주시는 게 바르고 뭐 향수도 마찬가지예요. 피해 주시는 게 좋다. 그다음에 시더우드. 시더우드도 저도 되게 좋아하는 향인데요. 과명은 소나무과고 향은 베이스 노트입니다. 밑에 깔리는 향이고 원산지는 프랑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추출 부위는 나무에서 추출하고요. 얘는 증기 중류법이니까 끓여서 활용을 합니다. 추출을 합니다. 시더우드는 식물의 생태는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산에서 자생하는 삼나무에서 추출을 하고요. 노란빛과 오렌지빛을 띠는 갈색으로 다른 오일에 비해서 점성이 조금 있으면서 캠퍼 향과 짙은 나무 향이 난다. 치유작용으로서는 방부, 수렴, 항지루성, 이뇨, 거담, 살충, 진정 작용이 있습니다. 적용 증상으로는 림프계는 림프순환과 지방분해를 촉진시키고요. 신경계는 스트레스, 불안, 긴장을 줄여주는 데 사용할 수 있고, 호흡계는 기침과 만성기관점의 치료를 사용할 수 있다. 비뇨기계는 방광염 치료에 사용할 수 있고, 피부관리는 여드름, 비듬, 지루성 도피 개선에 사용된다. 안전성은 아틀란타 시더우드 오일은 무독성 무자극이다. 또 신경계를 마비시키고 유산의 우려가 있으므로 임산부는 사용을 피한다. 오일 같이 보여드리면서 보면은 참 좋은데. 제가 이거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로마 인사이트 카드 있는 것도 아세요? 그거 카드 그림이라도 조금 보여드리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카드를 집에 있는 것 같아요.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 이 갖고 오면은. 그 다음에 카모마일 점원 있고 로먼이 있는데 이것도 되게 많이 쓰는 오일이에요. 우리가 알고 계시는 아줄렌? 아줄렌의 성분이고 국화과라고 보시면 되고 노트는 미들 노트입니다. 원산지는 프랑스고 추출 부위는 꽃에서 추출해요. 추출 방법은 증기증류법, 끓여서 추출하는 방법. 카모마일 점원은 높이 60cm 정도의 1년생 허브이다. 1년생이면 1년 살다가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섬세한 깃털 모양의 잎과 단일 줄기의 홀겹의 데이지 같은 흰꽃을 갖는다. 데이지 같은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의 특징은 짙은 파란색 잉크빛을 내며 점성을 띠는 오일로 신선한 과일과 달콤한 허브향이 납니다. 치유작용으로서는 진통, 항 알레르기, 항염증, 소염, 항경련, 살균, 구풍, 반응 형성, 담즙 배출 촉진, 통경, 간장, 강화, 진정, 건위, 상처 치료에 좋다고 합니다. 적용 증상. 안전한 오일 중 하나의 영유아에게 사용할 수 있대요. 어린이 치료, 소화기계 복통, 소화불량, 위통 치료에 사용할 수 있고요. 면역계는 병원군의 물질 대사 배출물의 독성을 중화시킨다. 생식기계는 생리불순, 생리전 증후군에 권유하고, 비뇨기계는 방광염과 같은 이뇨관의 감염에 이용하고, 상피계에는 치료가 느린 상처에 사용할 수 있다. 근골격계는 관절 염증을 위한 마사지에 사용할 수 있고, 피부 관리는 민감성 피부의 문제들에게 유용하다. 그래서 우리 요 아줄렌, 카모마일 추출한 파란 색깔 요 성분은 예민 피부 화장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무독성과 무자극으로 알려져 있다. 자, 카모마일 로만. 얘 똑같이 미들노트 꽉과계랑 똑같은 국화과인데요. 카모마일이 로만하고 점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도 원산지는 프랑스, 추출 부위는 꽃이고요. 수증기 직류법 동일하게 끓여서 사용을 합니다. 데이지와 닮은 꽃을 가진 로만 카모마일은 좋은 향이 나는 영년생이니까 죽지 않는 거예요. 다시 겨울에 말랐다가 다시 봄 되면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영년생 계속. 깃털 모양의 고사리 같은 잎과 땅을 기는 습성이 있으므로 측지가 많은 줄기가 있다. 로만 카모마일 오일은 연한 노란색의 유동성 용액으로 달콤한 허브향과 과일향이 난다. 치유작용으로서는 진통, 소염, 방부, 항경련, 살균, 구풍, 담즙 배출 촉진 소화, 통경, 해열, 간장 강화, 진정, 건이, 발한, 상처 치료 등이 있습니다. 적용 증상은 어린이 치료할 때는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데 유용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소화기계에는 복통, 설사, 식욕부진, 소화불량에 사용을 합니다. 신경계에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온하게 하며 우울증을 막아주고요.
호흡기계는 천식 발작 시에 응급치료로 권유된대요. 그리고 생식기계에는 생리불순, 생리전 증후군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피부 관리는 민감성이나 붉은 피부, 건조한 피부에 유용하다. 그리고 안전성은 무독성, 무자극으로 알려있다. 그래서 카모마일 티로 많이 마시는 게 요 로먼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의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카모마일 차로도 많이 마시죠. 참고하시고. 우리가 세이지라고 알고 있는 클라리 세이지. 얘는 꿀풀과고 노트는 미들 노트입니다. 추출 부위는 식물에서 추출을 하고요. 진기중류법 마찬가지로 끓여서 사용을 합니다. 클라리 세이지는 2년생 또는 다년생, 그러니까 2년 살다가 죽거나 여러 해를 사는 허브로 30에서 120cm까지 자란다. 하트 모양의 잎은 잿빛의 벨벳 같은 털이 있으며 옅은 푸른색이나 보라색 또는 흰색 꽃에 여러 개가 모여 핀다. 에센셜 오일은 무색에서 연노랑 또는 옅은 올리브색을 띠며 달콤한 과일향, 꽃향, 풀향이 난다. 치유작용은 항우울제, 항경련, 탈취, 통경, 신경 강화, 진정, 강장 효과가 있습니다. 적용 증상으로는 신경계 불안, 스트레스, 신경 긴장, 우울증 치료에 유익하고요. 생식기계에는 생리주기, 출산, 폐경기에 도움을 주는 오일이다. 호흡기계는 불안과 감정적인 긴장을 해소시켜주고 피부 관리 시에는 피지 분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 안정성은 무독성 무자극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임신 중에는 사용을 피한다. 그다음에 사이프러스. 이것도 되게 많이 하시는 오일이죠, 사이프러스. 과명은 측백나무과고 미들로트고 프랑스에서 원산지가 온다고 합니다. 추출 부위는 입에서 많이 추출을 하고요. 추출 방법도 수증기 증류법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사이프러스는 40에서 50cm, 50m 정도로 자라는 상록 침엽수래요. 연한 노란색에서 거의 무채색이며 달콤한 발sam량의 유동성을 띠는 액체로 섬세하면서 오래 지속되는 달콤함이 매우 독특하다. 치유작용은 방부성, 향경련, 수렴, 탈취, 이뇨, 지열, 간 강화, 지열 발암, 정맥 우려를 제거, 강장 효과가 있다. 적용 증상으로는 신경계,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강화시킨다. 순환기계에는 정맥류, 부종, 치질에 사용이 된다. 생식기계에는 천식 환자들과 관련돼 긴장을 해소시켜준다. 호흡기계에는 급성 만성 기관지염과 백일의 관리에 효과적이다. 피부 관리는 과도한 땀 분비를 조절해준다. 안전성으로는 무독성, 무자극성으로 알려져 있다. 유칼립투스 중에서도 글로브 블루스, 유칼립투스 레몬 이렇게 있네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칼립투스 글로브루스는 도금량과 탑노트로 알려져 있고요. 원산지는 포르투갈하고 호주라고 합니다. 추출 부위는 입에서 추출을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증기 증류법을 사용을 합니다. 유칼립투스 글로브는 호주 자생종이며 제목은 강하고 내구성이 있어서 건축자재로 많이 이용을 하고요. 유칼립투스 글로브 오일은 시네올 함량이 풍부한 오일로 캠퍼 향이 납니다. 치유 작용으로는 진통, 살균, 항염증, 항신경통, 항류머티즘, 방부, 항경련, 항바이러스, 수렴, 진정, 반응 형성, 우열 제거, 탈취, 이뇨, 거담, 해열, 혈당 강화, 발적, 상처 치료가 있습니다. 적용 증상으로는 진통성은 벌레 물린데 근육통, 류마티즘 통증, 신경통을 완화하는 데 사용하고요. 신경계로서는 두통, 신경쇠약에 사용한다. 호흡기계는 울혈 제거로 이용하고 피부 관리는 화상이나 물집, 베인 곳, 상처 부위에 사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얘도 무독성, 무자극성으로 알려져 있다. 유칼립투스 레몬. 얘는 좀 다른 종류인데요. 생긴 게 다르네요. 우리가 꽃집에서 쓰는 유칼립투스는 글로블루스고요. 얘 레몬은 좀 다른 애인가 봐요. 탑노트고 원산지는 브라질입니다. 증기증류법으로 추출을 하고 유칼립투스 레몬 오일은 다른 유칼립투스 종과 달리 잎에서 강한 시트로넬라 향이 나면서 중간에 큰 나뭇가지 크기가 다양하대요. 핑크빛 또는 점박 껍질을 가지며 성긴 관부를 갖고 있다. 무색에서 연한 노란색을 띠는 유동성 액체로 향은 강하고 신선하며
달콤한 발삼향, 꽃향, 시트로넬라와 유사한 향이 난다. 치유작용은 방부, 제균, 탈취, 살진균, 살충 효과가 있습니다. 적용 증상으로는 항미생물의 특성, 세균 발육 억제에 작용하고요. 호흡기계의 천식, 후두염, 인후염 치료에 권장한다. 피부 관리로서는 무좀, 베인곳, 비듬, 헤르페스, 벌레 퇴치에 추천한다. 안정성은 무독성, 무자극성으로 알려져 있다. 펜넬도 많이 아세요? 저 펜넬도 많이 들어. 펜넬 스위트. 탄형향과 탑노트고 원산지는 프랑스입니다. 얘는 치에서 추출한 우리 펜넬이 뭐냐면은 회향이라고 하는 그 씨앗이에요. 어, 어, 인도 음식점 가면 설탕이랑 펜넬이랑 마지막에 나갈 때 씹으라고 주거든요. 양치하는 효과도 하면서 이 회향은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기능이 있어서 얘를 물로 끓여서 마시면은 지방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알고 있는, 많이 먹고 있는 씨 중에 하나인데 그 차로 끓여서 마시거든요. 증기증류법. 펜넬은 높이 2m까지 자라는 2년생 또는 0년생 허브로 가는 깃털 모양의 잎을 가지며 황금빛 노란 꽃들이 산형화를 이루고 있다. 무색에서 연노란색 용향으로 매우 달콤한 향이지만 약간 흙냄새 또는 후추 같은 매운 향이 난다. 치유작용으로서는 방부성, 항경련, 구풍, 정화, 이뇨, 통경, 거담, 최유, 비장 기능의 증진, 건의 효과가 있습니다. 소화기계는 소화불량으로 치료하는 건의제로 사용되고 있고요. 림프계는 체내의 독소를 배출을 도와주고 비만 관리에 그죠? 봐봐요. 독소 배출하고 비만 관리 때문에 저 이거 차를 끓여서 많이 마셨어요. 생식기계, 생리불순과 생리통에 추천한다. 아니, 제가 그 청담동에서 회사를 한 10년 정도 다녔는데, 거기 청담동은 사실 다 이렇게 빼빼 마른 젓가락 같은 친구들도 다이어트를 365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근처에 되게 엔터테인먼트도 많았고, 모델들도 되게 많이 살았어요. 근데 이 다이어트 하는 아저씨가 이 펜넬로 끓인 물을 2리터를 갖다 주고 배달을 시켜주거든요. 일주일치를. 두 통이 맞았나? 하루에 두 통이었던 것 같은데. 그 몇 통을 줬을까? 그 두 통이랑 아침에 해독 주스, 점심에 뭐 당근 그 야채 그 갈아서 만들어준 주스를 일주일치를 하루씩 원래 배달을 해주다가 뭐 아저씨가 뭐 방학인가? 출장 가는 날에 일주일치를 배달을 해주다가 이렇게 해서 되게 시켜 먹었었거든요. 샐러드랑 밥이랑 줬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해독 주스를 좀 주고. 근데 그때 끓여줬던 물이 이 펜넬을 2리터짜리 병에다가 집에서 끓여가지고 담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됐어요. 체내 독소 배출하고 비만 관리에 사용된다는. 그리고 생식기계는 생리불순과 생리통에도 좋고, 호흡기계는 상부 기도, 카타르 증상에 이용이 되고요. 비뇨기계는 이뇨관 감염에 이용할 수 있고, 피부는 생기 없는 피부, 지성 피부, 노화 피부 관리에 이용한다. 간질 환자, 임산부, 유아는 사용을 피한다. 그다음에 프랑킨세스. 이것도 감락과 베이스 노트고 원산지는 소말리아라고 합니다. 수지는 나무의 그 끈적끈적한 부분 우리가 수지라고 하고요. 얘도 수증기 증류로 추출을 합니다. 프랑킨센스 우리가 몰약이라고 하는 오일인데요. 유황으로 알려져 있는 이 프랑킨센스는 천연 수지로 다양한 보스웰리아 종의 나무 껍질에서 배출되어서 나오는 삼투력이 굳어서 형성이 된다. 연노랑 또는 연한 암갈색의 녹색빛이 도는 유동성 용액으로 상쾌한 테르펜 향과 유사하다. 치유작용으로서는 방부, 수렴, 구풍, 세포방어, 이뇨, 통경, 거담, 진정, 자궁 기능 강화, 상처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신경계는 스트레스 관련 증상을 완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요. 호흡기계는 호흡기에 불편한 증상에 사용이 된다. 피부 관리는 반응 형성이랑 상처 치유 효과로 잘 알려져 있고, 프랑킨센스는 일반적으로 무독성 무자극이라고 알려져 있다. 로즈 제라늄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